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친구가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전 단계라고 예방 차원에서 의사가 혈압약을 권했다던데 먹어도 될까요? 병의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신중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약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저 약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혈압의 원인이 궁금하다면 혈압이 오르는 7가지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혈압이 오르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혈압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맥박수가 빨라지면서 혈압이 오르죠. 이는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들에게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혈압은 세포가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는 평소에도 혈압이 오른다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포에게 영양과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부상이나 염증이 생기면 세포는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영양과 산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상 혈압으로는 세포들에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즉, 혈관 또는 혈액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에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혈압이 오르는 7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근육들이 경직이 됩니다.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동맥도, 정맥도 아닌 모세혈관이죠. 이 모세혈관의 90%는 근육 사이에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로 근육이 경직되면 모세혈관이 눌려서 세포들에게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신체는 혈압을 높여서 눌린 혈관에 더 강하게 영양과 산소를 보내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주 근육을 풀어주세요. 둘째, 동맥경화입니다. 탄력적인 혈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반면에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의 압력만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사실 피부가 나이가 들듯이 혈관이 경화되는 것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임계치를 넘는 동맥경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맥경화의 관리, 곧 혈액과 혈관 관리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탁하게 하는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과식, 인스턴트 음식, MSG 등이 있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나 냉수 마찰을 통해서 혈관 근육의 탄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의 부족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0만 킬로의 혈관을 심장의 펌핑만으로는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혈관의 어떤 탄력과 함께 근육이 많이 있어야지 됩니다. 특히 가슴 근육과 허벅지 근육 같은 큰 근육은 혈액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혹 근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헬스클럽에 갔다가 도리어 근육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날 수 있으니 운동 전에 단백질을 꼭 챙겨주세요. 네 번째는 혈액의 산성화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순환이 제한되고 이른 피를 돌리기 위해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식초, 오메가3, 마늘 등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100인데 체내 밀도가, 영양 밀도가 떨어져서 50이 되었다면 세포는 가만히 있을까요? 야, 내가 이거 먹고 어떻게 일하냐? 제대로 안 줘? 하라며 성질을 부리겠죠. 그럼 신체는 적절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려서 50%밖에 안 되는 영양을 자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기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직된 자세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긴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목과 어깨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어깨와 목 사이에는 뇌로 가는 혈관이 있는데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경직으로 혈액순환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를 쓴 작가는 자세만 바로 해도 혈압이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일하고 최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곱 번째는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세포가 손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경우 신체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당 부위에 영양과 산소를 더 많이 보내려고 혈압을 높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고요? 어떤 이유에서 혈압이 올랐는지 앞에서 이야기한 7가지 이유 중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혈압이 생기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한다고는 생각만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네요. 친구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약사님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겠지만 혹시 혈압약은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약은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만 어렵다면 녹색창에 물어보세요. 고혈압약의 부작용이라고 검색하면 졸음, 입마름, 소변저류, 선망이라고 나옵니다. 졸음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한되면서 세포의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연료를 조금씩만 공급하면 차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죠. 혈류량이 감소해서 영양과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우리 신체는 기력의 부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오거나 우울해집니다. 입마름, 소변저류는 고혈압약의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켜서 혈액량을 줄여 혈압을 맞추는 방법이죠. 혈압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체가 정상적인 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선망은 뇌의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세포에게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환자이명 같은 책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압이 오르면 뇌출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혈압약,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먹을 때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복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혈압이 오르는 것은 세포들한테 적절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솔직히 혈압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세포에게 적절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혈압이 오르는 7가지 이유. 스트레스, 동맥경화, 근육 부족, 혈액의 산성화, 그리고 영양 부족, 그리고 경직된 자세, 그리고 염증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혈압이 오르고 있나요? 세 번째는 혈압약의 이점과 부작용을 잘 검토하시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